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은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3월 11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업로드를 빨리 합니다. 오후에 일정들이 또 많아가지고요. 자, 웜의 소통 몇 개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책도 예약 구매했고 북토크도 신청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전무님의 유일한 선물 옵션을 전수받은 제자가 그분이셨다니. 네, 제가 가끔씩 이제 채슬리 AI에 게재되고 있는 정신만평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신만평에서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직접 보는 게 낫죠. 오늘은 또 어떻게 정신만평을 올렸을까 매일 이게 궁금해지는데 지금 보시면 3월 10일 임감독의 정신만평 전쟁 매우 빨리 끝날 것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이란 이러면서 유가가 88불 이렇게 급락을 하고 코스피랑 코스닥은 다시 급등을 하는. 그러니까 와 유가 내렸다 하면서 주도주가 요 반도체 웨이퍼죠. 그리고 원전도 많이 올랐나 봅니다. 그러면서 전쟁 끝난다고 하면서 이거 전투기 모양의 방산주는 풀이 죽어서 이렇게 돼 있고 용개미 나는 어제 샀지롱 하는 용개미가 있고 네, 이 폭락곰이죠. 예, 폭락곰은 땀 찔찔 흘리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날 우리 월요일날 시장 많이 빠졌을 때 한번 볼까요? 유가 116달러의 충격, 호르무즈 해협하고 유가가 116, 코스피, 코스닥은 이렇게 빠지고 폭락곰이 힘내라 개미, 폭락일보 네, 이렇게 아주 재밌게 그날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는 이 정신만평 하나만 보면 돼요. 이렇게 임감독이 저의 유일한 파생 제자인 거죠. 뭐 제자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요. 네. 자, 또 댓글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미래를 걱정하던 대화에서 이제는 미래를 만들어 가자는 대화로 가정이 변하고 있습니다. 와, 우리 패션 벙커님께서 참 좋은 댓글 남겨주셨네요. 이란 전쟁과 러우 전쟁도 빨리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전쟁도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이 다치니까. 주식 초보인 제가 이 공포장을 견디고 너무 비쌌어 쳐다만 보던 주식들을 있는 자금 끌어모아 지금은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열심히 해서 노후 자금 모아 전문의께 일임하는 게 저희 희망입니다. 아이고. 이번에 저희 채밀턴 분들 이 댓글들 보면 그죠? 상당히 솔직히 참 뿌듯합니다. 이 변동성이 심한 자산인 거잖아요, 주식이. 앞으로도 계속 변동성이 심할 겁니다. 그런데 이 변동성은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다들 좋은 액션들 이번에 하신 것 같아서 참 뿌듯합니다. 전무님 빌런의 순기능이 또 다른 빌런을 제거한다는데 빵 터집니다. 네, 아니 빌런이 없으면 그죠? 어떻게 또 빌런을 제거하겠습니까? 우리 주식 방송이나 이런 데도 보다 보면 저 사람들은 참 조금 빌런에 가까운 사람들인데 그런 느낌이 들 때 그 두 사람이 뭐 서로 쿵짝이 잘 맞으면서 엄청 뭐 다른 사람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면 그럽니다. 저 둘이도 절대 오래 못 가요. 빌런들은 서로 막
어떤 목적을 위해서 뭉치기는 하는데 그 빌런들의 케미가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서로 나중에 원수가 되죠. 그런 모습을 보면 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는데 역시나 1년은 못 갑니다. 빌런들끼리의 어떤 화합 이런 게 원래 이 화합이나 다른 사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서로 빌런들끼리의 자기들의 이 목적 어느 정도 목적 달성하고 나면 반드시 쫑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또 못 잡아먹어서 막 또 욕을 하게 돼 있죠. 날씨가 따뜻해져서 점심 먹고 여의도 공원 한 바퀴 돌고 들어가는데 트렁크 정리하시는 전문의 멀리서 보고 기분 좋게 들어갔습니다. 보셨군요. 네. 오늘은 일청 피오레에서 점심 드시나 쓱 보고 들어가 봐야겠네요. 아까 우리 최 부사장 보고 여기 밑에서 파스타 사주면 어떠냐 뭐 그렇게 얘기했다가 내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먹을 자격 없다. No free lunch 얘기합니다. 그래서 점심 지금 굶고 웜에 신박 찍고 있습니다. 그 트렁크 정리해가지고 저기 막 트렁크에 정말 잡동사니 많은 거 한 두 봉다리 좀 가지고 왔어요. 어제 한 봉다리 정리하고 지금 한 봉다리 남았습니다. 저도 상담하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의께서 가끔 고객분들과 상담하신 내용을 들으면 이신점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콜센터나 이 상담 전화를 했을 때 거기서 먼저 안내 멘트가 나오잖아요. 지금 상담을 하실 그 누군가는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다고. 그러니까 폭언이나 욕설은 삼가해 주세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좀 마음 아프죠. 참 얼마나 많은 그런 빌런들이 그런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소위 말해서 진상질 해서 그죠. 그렇게 할까 보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턴 5개월 차로 주식시장 분위기가 어떻다 감을 잡고 있다고 생각되는 게 금융무사로 가는 목표에 한 계단씩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전무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고점에서 떨어질 무렵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시작해서 마이너스 40%까지 물려보고 전무님의 명품 종목 사서 명품 사라 하시는 긍정 마인드 함께하면서 이 무서운 장에도 떨어질 때마다 줍줍해서 병원비 중간 정산하라는데 900이 좀 넘는 병원비 걱정 없이 정산 가능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간이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아니 최근에 주식으로 돈 벌어서 내가 공짜 여행 다니는 것 같다. 주식으로 돈 벌어서 내가 뭐 밥도 사고 뭐 이런 게 너무 행복하다. 뭐 이런 피드백들 많이 받는데 그쵸? 이 900이 넘는 이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되게 뭐 한 3개월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런데 주식으로 이렇게 명품 주식 떨어졌을 때 그죠? 싸게 사서 주식으로 번 돈으로 이렇게 병원비도 쓰고 아이들 학원비도 쓰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쓰고 경조사비도 내고 그러면 좋습니다. 오랜만에 댓글 올립니다. 두려운 장 전문의 덕분에 마음 위안을 받고 가만히 있으며 새로운 관심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모닝브리프 보면서 전무님께서는 증시 낙관론자이시고 최 부사장님께서는 시장 친화론적
강세론자이시구나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나는 채슬리 학습론자. 예측의 영역보다 대응의 영역으로 똑똑한 시장을 보며 채슬리와 함께 배워가겠습니다. 요즘 우리 솔트님이 아침 모닝 브리프에서도 좋은 명언도 올리시고 그 시적절한 그런 댓글 하나하나로 우리 전체 분위기를 되게 이렇게 밝고 건전하고 건설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솔트님도 부장 하시라고, 솔 부장. 앞으로 이제 솔 부장. 솔트 이미 자체가 뭐 소금, 세상의 빛과 소금. 그래서 내가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솔트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우리 채슬리 TV에서 우리가 돼지고기 삼겹살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스테이크 정말 맛깔스럽게 싹 이렇게 구워져 나온 등심이나 안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소금이 없다. 소금이 없이 그냥 먹어야 된다. 네. 그래서 요즘 보면 우리 솔트님이 진짜 거의 맛소금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스테이크 얘기했더니 또 입에 군침이 도네요. 전무님, 이번 목표 전환형은 이틀 만에 목표에 도달하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힘든 장에 채슬리의 힘 절절하게 느껴지네요. 인턴 공부 따라하며 투자 맡기는 것이 삶을 누리는 것이네요. 다음 설정 기다립니다. 하셨습니다. 이 증권사에서 처음이랍니다. 처음. 9일날 운영 시작했는데 10일날 청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한투, 삼성, DB, 뭐 KB, 신한 등등 해가지고 KB만 워낙 이제 자금이 커가지고요. 주문 시스템 주문이 이래 들어가다가 뭐가 뻑이 났는지 안 돼가지고 KB만 뭐 오늘 청산이 됐다 이렇게 좀 보고를 받게 됐는데 이틀 만에 그것도 처음이랍니다. 옛날에 자문형 랩 이런 게 뭐 되게 유행했었던 게 2009년, 10년, 11년이었었거든요. 네. 그때도 자문형 랩이 대단한 인기였었는데 그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게 하다 보면 제가 고스톱이나 포커판에서 운 좋은 사람 피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참 희한하게 좋은 운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직원들이 다 함께 아침마다 모닝 브리프 참 열심히 준비해온 자료들 그렇게 다 함께 뭐 저희 고객이든 아니든 아침에 다 보실 수가 있잖아요. 워메신박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긍정적인 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선한 영향력 이런 얘기하실 때 그런 말을 제가 쓰기에 좀 못쓰게해서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요. 어쨌든 좋은 영향이 갔기 때문에 저희한테 또 이렇게 좋은 운이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저는 뉴턴의 그 제3법칙을 철저하게 믿잖아요. 좋은 영향을 주면 좋은 액션이 있으면 반드시 좋은 리액션이 있다. 그게 작용 반작용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보면서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밝은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고 전무님은 어두울 때 밝은 빛을 비추어 매번 큰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채슬리 인턴이다. 항상 위기에 빛납니다. 성공의 99%는 액션이다. 그죠? 영주의 땅을 사라. 조정 와서 땅 샀습니다. 그죠? 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가 주식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소장농이 아닌
우리가 영주의 땅을 사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계속 영주의 땅을 사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기업의 물건만 사거나 단순 사용자가 아닌 진정한 주주가 되어 보아요 하셨습니다. 더 내려도 전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강한 나라입니다. 그죠? 그저께 기자분이 오셔가지고 대한민국 피크아웃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정말 저는 5천년 역사에 지금 태어난 게 너무나 정말 큰 행운 아닙니까? 그죠? 대한민국이 지금 피킹아웃 정점을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 계속 이래 저 픽을 향해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른 어느 나라를 가서도 I'm from South Korea 뭐 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코리안이라는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30년 전이나 이럴 때 여행을 갔을 때는 뭐 Are you Japanese?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5천년 역사에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위상이 강했을 때가 있습니까? 그죠? 그게 한 50년 동안 계속 우리나라가 중간에 우여곡절은 있지만 보면 계속 저는 우리나라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금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강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태어난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저번에 이번 전쟁은 비우량 투자자들을 떨궈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비우량 투자자들. 또한 급격한 변동성과 극심한 공포 속에서 차가운 머리와 흔들리지 않는 마인드를 지켜내는 것이 관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블랙 먼데이, 금융위기, 코로나 사태 등 흔들림 없이 투자를 이어나간 현인들의 위대함에 전율을 느낍니다. 행복한 투자는 역시 마인드에서 비롯되겠지요. 맞습니다. 투자가 됐든 어디 스포츠가 됐든 그죠? 사업이든 공부든 뭐든지 다 내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조용히 출첵합니다. 속히 전쟁도 종전되고 중동지역도 평화가 오고 주식시장도 안정을 찾고 모두가 해피하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 샬롬님의 댓글이시고요. 보라토크 신청했는데 꼭 당첨이 돼서 딸이랑 같이 가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라토크 교보문고 측에다가 오늘 그 당첨자 발표를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그 당첨자 발표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통보가 간다라고 안내해서 본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신청한 분에 대한 배려가 아닌 거죠, 그죠? 웬만하면 신청자가 어느 정도 다 차면 약간 110% 정도 오버부킹을 할 수는 있는데 빨리 안내를 드려야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해외에 계신 분들이 표를 끊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틀 뒤에 결정이 난다고 하면 계속 천수답 아닙니까? 그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날 내가 당첨이 돼서 갈 수 있을지 아닐지. 그렇게 그 담당자한테 전달을 했으니까요. 아마 조금 빨리 당첨 여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점심때 지인이랑 채슬리 얘기하면서 과거 사례랑 같이 연계해서 말씀 주시는 부분이 좋다고 했었습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행동경제학 맞는 것 같아요 하셨고요. 예전에는 꼭지에서만 샀는데 채밀턴 대구부터는 반대로 해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랩을 몇 번 해봤는데요. 이번은 너무 이상하게 쓰리 하루 만에 랩 5% 먹고 나왔어요. 5%, 7%, 뭐 8%다 이번에 상환됐더라고요. 날마다 중독으로 체슬리를 듣고 있어요. 하셨고요. 운칠복삼. 네. 또한 운도 평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좋은 마음, 좋은 습관, 좋은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에 천천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저녁입니다. 저도 책 예약 신청했습니다. 투자의 본질도 여러 번 봤는데 전문의 신간도 닳도록 봐야겠어요. 네. 담고 싶었던 종목을 조금씩 담으며 기다림의 미학을 느껴보려고 합니다. 하셨고요. 책 예약 신청했습니다. 26일 배달 예정인데 26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지금 신청해도 보름이나 걸리네요. 모닝 브리프 듣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마무리는 웜의 신방, 실방 들으면서 마무리를 해요. 하셨습니다. 전문인과 팀 체슬리에 너무 미안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널뛰기 장소에서 예전 같았으면 벌렁거리는 심장으로 머리를 쥐어 뜯으며 고민을 했을 텐데 이 모든 건 맡겨버리고 단단한 멘탈로 시간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아유, 뭐 미안할 것까지 있으십니까? 네. 책 출간 소식에 바로 예매 버튼 눌렀습니다. 네, 다음은 복등아우님 요청대로 시장의 역사인가요? 크크크. 네, 아유 이제 복등아우님뿐만 아니라 우리 짱짱구님도 압박수비 들어오시네요. 네, 이렇게 계속 압박하셔야 제가 또 머릿속에 어떻게 정리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또 어쩔 수 없이 또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휴식이 좋습니다. 평소보다 시세표 보는 시간을 확 줄이니 편안합니다. 이런 루틴에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떨 때는 우리가 약간 안 봐야 될 때도 있어요. 네, 꼭 보는 게 항상 이렇게 지켜보는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전무님 신용잔고 틀리고 있습니다. 소리 질러. 우리 입금님 오랜만에. 신용잔고 제가 확인해 봤더니 이 32조 한 7천억에서 30조 9천억 해가지고 한 1조 8천억 털렸더라고요. 결국 그 1조 8천억이 어떻게 보면 그죠? 좀 안타깝죠. 어쩔 수 없이 이번 하락장에 좀 털렸을 겁니다. 눈팅만 한 지 6개월쯤 되는 주부입니다. 2차 전지에 물려서 아직은 마이너스지만 희망이 보이는 계좌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들으면서 투자하려 합니다. 네. 좋은 경험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저라고 제가 저께 기자분께서 저한테 뭐 투자하다가 실패한 적은 없습니까? 하시길래 제가 강북 아파트 한 채 날렸잖아요. 일식집 투자해가지고. 네. 저라고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 그걸 계속 마음에 담고 있잖아요. 네, 2007년에서 2014년까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다른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갔을 때 저 혼자 끝까지 남아가지고 저희 그때 주방에 있는 주방장부터 한 8명, 홀에 한 3명, 4명. 예, 그분들한테 계속 돈이 나가고 물론 이제 월세도 월 800만 원씩 나왔었는데 그래서 저는 한 7년 동안 우리 주방 직원들하고 홀 서빙했었다. 네, 그분들한테 계속 이제 월급 준 게 꽤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아무리 못해도 월 한 연 3천이라고 보면 그 한 11명 되면 불었네요. 3억 넘네.
계속 적자가 나니까 그 적자 나는 부분을 계속 이렇게 메꾸다 보니까 그렇게 손실이 났었는데 그 3억 정도면 그때 당시에 강북에 25평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계속 마음속에 내가 그때 그걸 안 하고 뭐 삼성전자를 샀었더라면 뭐 하이닉스를 전원주 아주머니처럼 전자를 사놨었더라면 그렇게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요. 우리가 보면 가끔씩 교통 딱지도 30km인지 몰랐는데 막 딴 생각하다가 30km대 지나가면서 교통 딱지도 하고 이게 인생이 무결점 인생이라는 게 과연 있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무결점 인생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다양한 경험 하다가 실패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근데 성공한 사람들을 제가 성공과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눈여겨봤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은 이것저것 계속 뭔가를 했던 사람이에요. 계속 하다가 한 번 딱 걸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마음속에 다 그런 건 하나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내가 그때 이걸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안 샀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에 엉어리들이 다 있으실 건데 제가 강북 아파트 한 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그거 말고도 처음에 제가 뭐 옵션 제가 이번에 우리 임감독 파생제자 아직까지 제가 옵션은 안 가르쳐 줬어요. 옵션은 너무 위험해 가지고 그래서 그냥 선물만 가르쳐 줬었는데 옵션에 대해서도 뭐 몇 마디 얘기는 하긴 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튼 처음에 제가 옵션 하다가 그때 당시에 25년 전에 5천만 원을 뭐 한 3개월도 안 돼서 다 날렸거든요. 그때 강남 아파트 평당 1,000만 원 할 때였어요. 평당 1,000만 원 할 때면 그 5천만 원 더해가지고 전세금 더해서 뭐 조금 대출 받으면 강남 아파트 살 수 있는. 근데 그걸로 뭐 제가 뭐 그때 사실 그때는 마음이 좀 아팠었어요. 그때 했었는데 옛날에 이 과거에 내가 뭐 잘못했던 거 그런 거 지나고 보면 그래서 내가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세우느냐. 그 이후로 그러고 보니까 그 이후로 파생으로 번 돈이 사실 그 옵션 5천만 원 깨먹은 거보다는 훨씬 많이 벌었죠. 훨씬. 어떻게 보면 비기너스 럭이라고 해서 초심자의 행운. 너무 처음에 말도 안 되게 버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수업료 내면서 처음에 터지는 경험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손실을 방지해주고 더 큰 이익을 만드는 소중한 경험이 되니까요. 너무 자책하지는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책 이름 완전 쉽고 명확하게 지으셨네요. 제가 참 많은 분들이 좋은 제목을 올려주셨는데 결국은 최종 목적이 뭔가 주식으로 사실 부자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주식에 있어서 주식 책에 여러 가지 뭐 피터 린치 책에도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가 그런 아주 좋은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좀 크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을 이래서 손실이 나구나 이래서 실패하구나 그런 거를 실패를 줄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야구든 최근에 월드 시리즈 야구하고 있는데 야구도 17점 손에 실점하고 나서 우리가 18대 17로 이긴다 이건 아니잖아요.
일단 실점부터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실수를 막 계속 줄여 나가야 되거든요. 골프 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골프 한창 이제 잘 칠 때 보면 더블 보기가 없었어요. 네, 거의 다 버디를 많이 한 게 아니라 거의 다 한 12개 파, 그 다음에 보기 6개 이런 식으로 제가 78이 제 라벨이니까 그런 거지. 버디를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식으로 어떤 실수를 많이 하시는지 그런 내용을 되게 많이 담았어요. 종목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1등 주식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실수를 줄이는 내용들로 많이 책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부자가 되고, 어떤 부자? 행복한 부자. 주변 사람들을 또 행복하게 해주는 부자가 되는 게 최종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라고 했습니다. 공동저자의 임감독님 이름이 딱 박혀 있네요. 네. 출근길은 세영대리의 맑은 목소리와 함께 시작하고, 퇴근길은 전무님의 차분한 목소리와 함께 마무리합니다. 저는 제가 바본가 생각했었는데 전무님 이야기를 들으니 그래도 저는 2등입니다. 수익 실현을 좀 하고 떨어졌을 때 다시 샀어야 했는데 항상 사기만 해서 친구들이 너는 주식을 상속해 줄 거니? 왜 안 파니? 라는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15년 전부터 5년 전까지 나름 저점이라 판단할 때마다 삼성중공업만 샀습니다. 5년 전 이제는 살 만큼 산 것 같아서 종목을 바꿔서 사보자고 해서 직전 5년간은 삼성전자만 샀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승계받을 때 삼성생명도 조금 사두기도 했는데 크게는 딱 저 두 개고, 삼성중공업은 나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국이 아닌 곳에서도 선박을 만들어도 된다고 했고 급하게는 안 팔아도 괜찮겠지만 이제는 장롱 속 돌반지 같은 이 녀석을 팔아볼까 합니다. 매도 시기에 대한 전무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 이 댓글을 다 같이 들으시는 분들, 그죠? 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아마 다들 하셨을 겁니다.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사실 이런 분들이에요. 우리 업계에도 한두 종목 그 오타쿠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그 한두 종목에 그냥 확신을 갖고 그 주식만 모아서 이렇게 돈 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죠? 삼성중공업 최근 5년 동안 삼성전자를 계속 사셨다고 하면 5년 이평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삼성전자 5년 이평. 그러면 삼성전자 5년 이평이 얼마냐면요. 이제는 99,860원까지 올라왔고요. 작년까지 5년 이평이 77,000원이었습니다. 그죠? 아마 거의 비슷하실 거예요. 재작년이 5년 이평이 69,000원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개인 투자자분들 삼성전자 평단이 69,000원 얼마고, 그래서 24년 내에 전자가 49,900원까지 떨어지고 막 5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개인 투자자들 손실이, 전자 투자자들 손실이 얼마다 이런 기사들 많았었잖아요. 아무튼 한 7만 원 평단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20만 원 왔으니까, 그죠? 참 현명한 투자를 그동안에 해오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주식으로 돈 버는 1등이다. 근데 고점에서 딱 팔고 밑에서 다시 딱 사고 또 올라가면 딱 팔고, 이런 사람 0.5%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괜히 매도 시기를 잘못 얘기해서 이 훌륭한 투자의 원칙에 누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자, 마지막 댓글이 너무 좋은 댓글이라서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는 신문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토크 참석하고 싶은데 지방에 살고 일정이 안 되세요. 혹시 영상으로 촬영돼서 업로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마 거기서 영상 촬영해서 업로드를 아마 할 겁니다. 이 보라토크 보면요, 과거에 많은 유명한 분들이 보라토크 했던 거 영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 건 맞죠? 보라토크. 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김경일 교수님 것도 올라와 있고요. 자, 이제 신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인류 최대 IPO 스페이스X 나스닥 입성할까? 자, 일론 머스크 나스닥 100 조기 편입을 원한다고 얘기를 했군요. 6월 목표로 상장 준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은 회사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 발언을 인용을 하면서 스페이스X가 나스닥 100 지수 조기 편입을 나스닥 상장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나스닥 100 지수는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등 초대형 기술주가 포함된 우량주 지수이고요.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주요 투자 기준으로 활용이 되는데 해당 지수에 편입하면 이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에 대규모 매수 수요가 발생해서 기업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죠. 통상적으로 신규 상장 기업은 안정성과 유동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개월에서 1년을 대기해야 주요 지수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 같은 규정을 우회해서 조기 편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나스닥도 최근 기업 가치가 높은 비상장 기업들의 상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신속 처리 규정을 발표했는데 이 새 규정에 따르면 신규 기업의 시가총액이 나스닥 100 구성 종목 가운데 상위 40위 안에 들 경우 한 달 만에 편입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군요. 자, 스페이스X는 오는 6월 예상되는 IPO를 통해서 1조 7,500억 달러, 약 2,500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요. 현재 미국 증시 기준으로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에 이어서 브로드컴과 메타를 제치고 6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되게 됩니다. 예정대로 상장이 이뤄지며 스페이스X 사례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로 기록이 되고요. 한편 뉴욕 증권거래소도 스페이스X 상장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뉴욕 증권거래소는 전통 대형주 중심, 나스닥은 기술기업 중심 시장이라는 인식이 강하고요. 그러나 최근 초대형 기술기업들이 글로벌 증시를 주도하면서 이 두 거래소 간 IPO 유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기업이 그 거래소에 있어야 매매가 많고 거기 매매에서 떨어지는 증권거래소라든지 매매 수수료도 많아지고요. 그 거래소에 있어야 그 종목을 가지고 무슨 인덱스를 만들든 뭐 했을 때 나름대로 이래저래 부가가치 창출이 아마 가능할 겁니다. 야, 근데 스페이스X가 실제로 지금 돈을 얼마를 벌고 있는지 앞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직까지 데이터를 제가 보지 못해서 이 2,500억 정도의 2,500억이 아니라 2,500조의 기업 가치가 타당한 건지는 나중에 한번 IPO 할 때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베일을 벗은 코스닥 액티브 ETF 편입 종목은 불기둥. 네. 자, 코스닥 지수를 활용한 최초의 액티브 상장지수 펀드가 동시에 출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상품의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타임폴리오 자산운용하고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이 코스닥 지수를 비교지수로 삼는 최초의 액티브 ETF를 나란히 같은 날 신규 상장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상품은 타임폴리오의 타임 코스닥 액티브 ETF하고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코액트 코스닥 액티브 ETF입니다. 액티브 ETF는 지수를 단순히 추종하는 패시브 ETF와는 달리 운용력이 종목 편입과 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가 좋고요.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으로 전체적인 시장 밸류에이션이 개선되고 있지만 종목별 변동성이 크고 주도주 교체 주기가 빨라서 시장 역동성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상품 출시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두 ETF의 상장과 함께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종목들의 시장의 매수세가 쏠리면서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거래소에 따르면 10일 오전 11시 기준 성우 하이텍이 27%, 큐리언트가 24.4%, 레인보우 로보틱스 7.7, 에코프로 4.3 이런 식으로 가격을 기록을 했고요. 이는 해당 ETF의 신규 자금 유입과 함께 투자자들의 관심이 개별 종목 매수세로 이어진 결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두 운용사는 서로 다른 포트폴리오 전략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요. 타임폴리오는 대형주를 코어로 두고 테마 순환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타임 코스닥 액티브 ETF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높은 비중을 담고 있고, 최근 임상 결과와 기술 수출 기대감이 높은 삼천당 제약이나 ABL 바이오, 알테오젠 등을 편입을 했습니다. 또한 국내 대표 로봇 기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파두, 리노공업 등 반도체 및 첨단 기술들도 포함을 했고요. 반면에 삼성 액티브 자산 운용은 코스닥 상위주보다는 중소형주에 집중하면서 성장주와 가치주의 균형 투자를 해나간다는 방침인데, 코액트 코스닥 액티브 ETF의 주요 편입 종목으로는 바이오주인 큐리언트하고 전기전자주인 성우전자, 에너지주인 BHI 등이 있으며, 가치주로 평가받는 자동차 부품주인 성우 하이텍이나 음식료 CJ 프레시웨이 등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지금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삼성 자산운용 하나였는데 삼성 자산운용이 코덱스를 하잖아요. 코덱스 ETF 자체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액티브로는 돈이 별로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삼성 액티브 자산 운용을 스플릿을 해서 이렇게 분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삼성 액티브 자산 운용이 작년에 제가 작년 가을에 컨택을 한번 했었을 때 총 운용 자산 규모가 이제 거의 1조 다 돼갑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최근 삼성 액티브 자산 운용이 액티브 코액트죠, 코액트. 삼성 액티브 자산 운용에서 하는 ETF는 삼성 자산에서 하는 거는 코덱스고, 삼성 액티브 자산 운용에서 하는 거는 코액트입니다. 코액트 미국 바이오도 있고 국내 바이오 등등이 좀 히트를 치면서 최근에도 삼성 액티브 자산 운용도 이 액티브 ETF로 최근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두 회사가 같은 날 이렇게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걸 운영하는 매니저는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겠구나. 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3가지 B를 하지 말라 했잖아요. 비교. 네, 계속 비교될 겁니다. 하루 딱 지났는데 벌써 이거는 수익률 얼마고 이거는 몇 % 올랐고 벌써 비교되고 있잖아요. 이런 펀드를 운영하는 매니저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요즘 액티브 안 하고 전부 다 이제 ETF 하는 이유가 ETF 쪽의 미래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코덱스 타이거 그냥 그 ETF가 벤치마킹하는 벤치마크 지수를 그대로 똑같이 복제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ETF를 사고 살지 말지 판단은
투자자들이 하라는 거죠. 그게 속편한 패시브 ETF인데 이런 액티브 ETF 이 매니저들이 정말 수익률이 조금 뒤처지면 계속 비교당하면서 잠을 못 잘 겁니다. 약간 좀 측은한 마음이 솔직히 듭니다. 새 상법에 줄이은 자사주 소각. 근데 뭐 측은한 마음이 든다고 했지만 저희 회사도 다 액티브예요. 저희가 채슬리가 알아서 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병상련입니다. 동병상련. 새 상법에 줄이은 자사주 소각 3전 16조, SK 5조. 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제3차 상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국내 대표 대기업들이 줄지어서 지금 대규모 소각에 나서고 있죠. 전자와 SK가 도합 21조 원이 넘는 소각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기업들의 주저하는 움직임이 재계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고요. 전자는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보유 자사주 1억 543만 주 중에서 약 8,700만 주를 상반기 내에 소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종가 기준은 16조나 됩니다. 앞서 2024년 11월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었고요. 24년에. 그때 뭐 10월 11월 달에 전자 주가가 막 5만 원 깨지기도 하고 되게 안 좋았었잖아요. 그리고 지난해 2월에 3조 원 규모를 소각한 데 이은 조치입니다. 그때 10조 사놨던 게 거의 지금 뭐 3배 이상 올랐으니까 30조 됐네요. 전자는 상반기 소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주 가치를 높일 방침이다 라고 하고요. 주 SK도 같은 날 이사회를 열고 보유 자사주 1798만 주 중에서 임직원 보상용을 제외한 1469만 주 전량 소각을 결의했군요. 와. 종가 기준 5조 1575억 원 규모이고요. 특히 국내 대기업 중에서 자사주 비중이 높았던 주 SK는 발행 주식의 20%에 달하는 물량을 한 번에 소각하는 이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두 회사의 소각 규모만 합쳐도 21조 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자, 이러한 주주환원 행보는 이미 다른 대기업에서도 시작을 했고요. 지난해 말에 주 LG가 올 상반기에 2,500억 원 규모 잔여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기로 했고, LG전자 역시 보통주 1,749주와 우선주 4,693주 등 잔여 자사주 전량을 주주총회에서 거쳐 소각할 계획입니다. 연이은 대규모 소각은 지난 6일 시행된 3차 상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인데, 개정안은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이내, 기존 자사주는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규정을 했고요. 정관에 임직원 보상 등 명확한 근거를 명시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보유가 허용이 됩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건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입니다. 발행 주식수를 직접 줄이는 자사주 소각은 기존 주식의 가치를 높여서 주가 부양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증권가에서는 이번 대기업들의 결단이 국내 증시에 호재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김수현 DS 리서치 센터장은 대기업들의 자사주 소각은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했고요. 안영준 키움증권 애널리스트 역시 전향적인 주주환원 발표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자와 SK의 주가 역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거래소에 따르면 전자 주가가 막 많이 올랐죠. 네,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네, 19만 3천 원 이러고 있네요. 우선주 역시 3% 올라서 13만 8,600원 하고 있고, SK 주가 역시 5.7% 올랐고 우선주 또한 6.16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사주 소각이나 뭐 배당을 늘리고 이런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우선주한테 유리하죠, 사실은. 그래서 우선주의 주가가 좀 더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사태 이후 폭락했던 한국 증시 패닉셀이었나, 주도주 매수 기회인가. 코스피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태인데 이란 사태 직후 외국인 매도와 환율 상승, 유가 변동성이 겹치면서 투자 심리는 크게 위축이 됐습니다. 하지만 3월 5일을 기점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불안정한 증시 흐름에 투자자 고민도 깊어지고 있고,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정이 패닉셀에 가까웠던 만큼 향후 상승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지정학적 충격이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는 있지만 기업 실적과 이익 모멘텀 자체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또 단기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된 만큼 낙폭이 과대한 반도체 등 주도주 중심으로 매수 기회를 잡으라는 조언도 나오고 있고요. 자, 코스피 추이죠. 26일 6,300 뚫고 장중에 6,320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27일 살짝 밀려서 끝났는데 이틀 동안에 5,050까지 빠졌었어요. 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3월 1일 연휴로 이란 사태 이후 다른 나라보다 하루 늦게 문을 열었고, 일각에서는 낙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장이 열리자 코스피는 폭락을 거듭했죠. 자, 이틀 만에 5,093으로 끝나버렸고요.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데,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니케이 225가 2월 27일에 58,850이었는데요. 3월 4일날 54,245까지 7.8% 떨어졌습니다. 대만 가권지수도 3월 3일 2.2, 4일날은 마이너스 4.3 연속 하락을 했고요. 유독 아시아 증시가 부진했던 이유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호르무즈 쇼크를 꼽는데, 사태 발발 이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고 주요 원유 선사는 호르무즈를 경유하는 원유 제품 LNG 선적을 중단하거나 회피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확보하는 아시아 국가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환경인데,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24년 호르무즈를 통과한 원유의 84%, LNG의 83%가 아시아로 향했고, 특히 한국과 일본은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상당한데,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중동 원유 도입이 전체 70%에 달하고 이 중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했습니다. 일본도 2024년 기준 중동 원유 의존도가 95%를 웃돌았군요. 김두원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호르무즈 쇼크는 한국 증시에 불리한 아시아 집중형이라면서 호르무즈가 실물 차질로 이어져서 유가가 계단식으로 재평가되는 국면에서는 무역수지 환율 물가가 동시에 압력을 받으며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했고요. 삼성증권도 한국 수입 원유의 약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 상승도 코스피 변동성의 배경인데, 1420원대까지 떨어지며 안정화 국면이던 환율이 이란 사태 이후 재차 오름세이고요. 이번엔 거의 장중에 1,500원 살짝 터치했었잖아요. 환율 상승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한국 투자 비율을 줄이는 탓이다. 특히 지금처럼 달러 강세가 동반되는 상황이라면 외국인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란 사태 이후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오르는 모습이고 3월 4일 기준 99.1을 기록 중인데 다시 떨어졌죠. 네, 어젯밤에 99가 깨졌습니다. 다시. 자, 증권가는 사태 장기화 여부가 핵심 변수라고 이익을 모으는데,
그러면서도 단기간 내에 상황이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본다. 자, 이경민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현재로서는 단기간에 1개월 이내에 상황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번 사태를 확대 해석하거나 막연한 공포 심리에 사로잡히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펀더멘털 훼손이 없는 수준에서 상황이 종료될 경우 증시는 빠르게 상승 추세를 재개해 나갈 전망이다. 환율에 대해서는 단기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점차 안정되는 국면일 것이라고 했고요. 유명한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도 현재로서는 4주 내에 갈등이 봉합될 여지는 충분해 보인다면서 이란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이미 대부분 소진됐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헤즈볼라 등 무장 세력도 지난 2년간 상당히 약해진 상황이고 미국 유권자들도 전쟁의 장기화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현재의 변동성은 비중 확대의 기회라는 게 증권가의 판단인데 한지영 애널리스트도 반도체 포함 주도주의 견조한 이익 펀더멘탈, 정부의 증시 지원 정책을 고려하면 지수 추세의 하락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비중 축소 전략보다는 기존 포지션 유지 혹은 낙폭과대 주도주 매수 전략의 실익이 더 클 듯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본 공통된 설명인데 변동성 국면에서 시장은 결국 이익아시성과 대체 불가능성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낙폭이 과대한 메모리 반도체 등 주도주에 주목하라고 김도원 애널리스트가 얘기했고요. 김병년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도 1970년대 오일 쇼크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AI 투자와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감소할지는 생각해 볼 사안이라면서 AI 인프라 병목 인플레 상황에 추가적인 물류 병목 인플레는 가격 전가력이 강한 반도체 가격을 추가로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JP모건도 한국 주식 전략 보고서를 내고 이번 조정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AI 반도체와 은행 지주 등 밸류업 수혜주에 주목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도 있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우리는 애초 4, 5주를 예상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든 괜찮다고 요 얘기가 오히려 불안감을 더 가중시켰죠. 피트 헤그헤스 미 국방장관도 같은 날 댄 케인 합창의장과 함께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전쟁의 출구 전략에 대해서는 특정 기간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6개월 이상 장기화될 경우에는 전략 재조정이 필요하고 뭐 이런 블라블라 얘기들이 있었던 거죠. 네. 자, 거기에 관련돼서 요 기사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 전쟁이 끝나면 돈벼락을 맞는다. 코스피 10조 던진 외국인이 몰래 쓸어 담은 이것 무엇일까요? 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여파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대규모 자금을 회수한 가운데 건설주에는 오히려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와 전쟁 이후 재건 수요 가능성이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되는데요. 자,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10조 2천억 매도를 했는데 중동지역 긴장이 높아지면서 위험자산 비중을 줄인 거죠. 지정학적 충돌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거론되니까 외국인 자금이 단기간에 빠르게 빠져나갔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반면에 같은 기간 건설업종에는 외국인 매수 흐름이 이어졌고요. 시장 전체에서는 매도가 확대되는 가운데 특정 업종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선별 매수 양상이 나타난 셈입니다. 종목별로 보면 외국인은 현대건설을 1,339억 원어치 순매수했고 삼성 E&A도 526억, 대우건설, KCC 등을 사들였군요.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 기대가 반영된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자,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매수 비중에서도 건설업종 비중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는데 3일부터 9일까지 순매수 금액의 시총 대비 비율은 대우건설 0.96, 현대건설 0.82, 삼성 E&A 0.81로 집계가 됐습니다. 정권학회에서는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가 건설주 매수로 이어졌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고요. 중동 지역 긴장이 높아질수록 글로벌 에너지 공급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각국이 관련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유가 상승 국면에서는 원전과 같은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고 인공지능 산업 성장으로 전력 소비가 빠르게 늘면서 전력망과 발전 설비 투자 수요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데이터 센터 확산과 전력 인프라 확충이 맞물리면서 에너지 관련 건설 프로젝트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공급망 불안 속에서 각국이 인프라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산유국 설비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기대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히게 되죠. 중동과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 발주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미국 LNG 프로젝트와 중동 저탄소 사업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삼성 E&A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LNG와 수소, 탄소 포집 등 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이 확대될 경우에 플랜트 건설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로 언급이 됩니다. 자, 과거 걸프전 이후에 국내 건설사들이 중동 인프라 재건 사업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고요. 전쟁이 끝난 뒤에는 도로와 항만, 발전소 등 기반 시설 복구 사업이 대규모로 발주되면서 건설사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현재 전쟁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의 경우 재건 비용이 약 877조. 와, 엄청나다, 그죠?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이 전후 복구 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등장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재건 사업의 경우에는 미국 제재가 유지되는 한 달러 결제와 자금 조달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서 국내 건설사 수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치적 변수와 금융 제재가 동시에 작용할 경우 실제 사업 참여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또 미국 이란 충돌 자체는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국제 유가 상승이 철강과 시멘트, 운송비 등 건설 원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중동 지역 기존 프로젝트 지연이나 신규 수주 차질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요.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 비용 확대는 이 건설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이제 곧 끝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글로벌 정치는 반등을 보였고 이런 영향 속에 최근 대규모 매도에 나섰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ETF 얘기 마지막 기사 하나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파죽지세 K증시 ETF 운용사 점유율 격차가 확대됐다. 국내 ETF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중심으로 급팽창하면서 운용업계의 라이벌인 이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국내 지수 상품에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삼성자산운용 코덱스로 유동성이 몰리면서 두 회사 간 점유율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네요. 국내 ETF 시장 순자산은 4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뒀고 얼마 전에 300조였는데
야, 지난해 초에 약 172조 원이었던 전체 ETF 순자산이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약 387조 원으로 215조가 늘었고요. 올 초에 30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서 두 달여 만에 90조 가까이 또 몸집을 불렸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국내 주식형 ETF 순자산이 해외 주식형을 크게 앞섰다는 점이고요. 2월 말 기준으로 국내 주식형 ETF 순자산은 170조고 해외 주식형 순자산이 103조인데 앞질렀군요. 그러니까 예전에 타이거 나스닥 100, 코덱스 나스닥, 뭐 S&P 500 이런 게 되게 인기였었는데 야, 이제 국내 지수 상품 중심으로 지금 ETF가 재편되고 있네요. 자, 2월 말 기준으로 삼성자산운용의 ETF 순자산 총액은 157조. 얼마 전에 100조 타이거가 83조 이랬었는데 와, 삼성자산운용이 157조로 점유율 40.6%고요. 미래가 122조 31.5% 마켓쉐어죠. 격차가 한 35조 원가량 벌어졌네요. 최근 3개월 순자산 증가 상위 10개 ETF 가운데 6개가 코덱스입니다. 코덱스 200, 코스닥 150, 코덱스 레버리지. 이쪽으로 뭉칫돈이 몰려서 삼성자산운용 수혜가 더 컸다는 분석이고요. 해지수 상품의 강점을 가진 미래에셋은 미국 증시 조정과 환율, 변동성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았다는 진단입니다. 점유율 격차 확대와 맞물려서 미래자산운용 안팎에서는 ETF 인력 이동도 잇따르고 있는데 최근 미래에셋 운용에서 금융공학 퀀트 운용 전문가인 윤병호 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이경준 본부장은 키움 자산으로 갔군요. 이어 이 윤 본부장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자리를 떴고요. 최근 국내 시장 환경이 강한 매수 일변도로 흘러가면서 하락장에서 방어력을 발휘하던 이 커브드 콜 기반 상품이 힘을 잃었고 제가 강세장에서는 커브드 콜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하락장에서 방어력을 발휘한다. 이것도 좀 아니죠. 하락장에서 조금 덜 빠지긴 한데 커브드 콜은 횡보장에서 위력을 발휘합니다. 횡보장. 전략 ETF 본부 입장에서는 경쟁사의 실적까지 뒤처진 마당에 새 전략을 발굴하는 게 만만치 않았을 거라고 했고요. 과거 삼성자산이 수세에 몰렸을 때도 인력 이탈이 잦았고 시장 흐름이 변화를 맞을 경우 미래에셋이 강점을 가진 전략형 테마형 ETF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아침에 모닝 브리핑에서 코엑터랑 타임폴리오의 그 코스닥 액티브 ETF 보니까 어제 두 회사에 합쳐서 5천억 들어온 것 같은데요. 요즘 ETF 인기가 굉장합니다. 어제 저희 여의도에서 30년대 모임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작전꾼들이 작전을 못하겠다고 뭐 그러면서 다들 이제 ETF로 가 있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되게 많이 똑똑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주가 올렸다가나 거기에다가 뭐 공매도도 나타나고 함부로 안 속는다는 거죠. 그 얘기는 저희 IB 하는 형님도 뭐 비슷한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 IB 하는 형님이 그 마기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마기들이 뭐 작전을 해보려고 조그만 주식으로 해보려고 해도 그 IB 하는 형님이 그렇게 얘기해 줬다네요. 아니 요즘 다들 개인들이 ETF 아니면 레버리지 ETF 뭐 그런 거 하고 있는데 그런 뭐 조그만 종목 막 또 이상한 루머 퍼뜨려 가지고 하는 그런 작전이 되겠냐고 막 그렇게 막 얘기해 주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ETF가 이렇게 성장하는 거는 좀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고요. 단지 ETF 패시브든 액티브든 결국은 액티브는 운용 역량에 달려 있고요. 패시브 ETF는 또 너무 지나치게 분위기에 쏠려다니면서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그 ETF가 담고 있는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익 모멘텀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잘 확인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